학교에서 박수현 만난다. 손. 박수현한테 좀 같은 말이에요? 그럼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생색 내세요, 박수현한테. 알겠죠? 자, 그러면 멈출게요. 하나를 뒤로 넘겨주세요. 바로 넣지 말고 꺼내봐. 이 형한테 2개 주려고 그랬는데. 자,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방금 받은 것은 얘들아 육모 대비 1차 모의고사입니다. 제때네. 자, 6월 4일 목요일날 6월 모의고사를 쳐요. 그죠? 그래서 그 육모를 대비하기 위해서 1차 모의고사를 드렸는데요. 지금 한번 같이 확인을 좀 해볼 게 있어요. 일단 이름 적으시고 이름 적었으면 그 밑에 박스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스 형광펜 좀 쳐주세요. 첫 번째 5월 19일 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QR코드 찍고 제출. 뭐고? 뭔데? 저거요. 없어요? 이게 뭐죠? 왜 없이 나올 수가 있지 이게? 희한하네. 와, 이게 뭐지? 잠시만. 너무 킹받는데? 그러면 적자. 지금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목요일 썰 화요일 11시 59분 전까지 개월 제출. 오케이. 자, 기간을 잘 지켜주세요. 알겠죠? 쌤이 이제 5월 19일이 되면 그때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이제 누가 제출했고 누가 안 했는지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안 내고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계속 쌤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안 내나? 안 내나? 진짜 안 내나? 12시가 넘어가는 순간 쌤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속상하겠죠? 이현이 자니? 이현아 오늘까지 내는 거였는데 연락이 없어. 그냥 그 다음날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쌤이 전화를 합니다. 예원아 왜 안 냈어? 어머 선생님 진짜 죄송해요 까먹었어요.를 반복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하지마. 진짜 그것도 쌤한테 일이잖아. 너네도 힘들고 죄송해요 이런 말 아쉬운 소리 하기 싫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제때제때 내주세요. 11시 30분부터 풀면 돼요 안 돼요? 이화월 안 돼요. 80분의 시간을 두고 푸셔야 됩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밑줄을 쳐볼 거예요. 반드시 실전처럼 80분 시간 두고 시험에 응시해라. 5시면 6시 20분까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실전에 가깝게 시간을 정해두고 푸셔야 우리 친구들이 6월 4일 목요일날 시험을 칠 때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문제는 순서대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뭐라 돼 있어요? 정답률이 높은 지문부터 풀기 시작해라. 정답률이 높은 지문은 쉬운 지문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마다 달라요. 문학을 더 쉬워하는 친구, 비문학을 더 쉬워하는 친구,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보고 절대 순서대로 풀지 마시고 내가 좀 빠르게 쳐낼 수 있는 문제부터 푸시고 어려운 지문은 제일 뒤로 빼라. 알겠죠? 좋아요. 자, 그리고 다 친 다음에 쌤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시간을 정해두고 문제를 풀어요. 다 푼 다음에는 QR코드 여기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뭔가 이렇게 주소가 뜨거든요. 거기를 눌러요. 누르면 이제 1번부터 45번까지 본인의 답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입력하고 나면 내가 뭘 틀렸는지 뭘 맞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친구들 반드시 뭘 해오셔야 될까요? 채점을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채점 해오기 써놓아 주세요. QR 코드. 채점 해오기. 채점 해오기. 채점 외우기. 아우 착해라. 채점 외우기. 아이 잘했어요. 자, 채점을 해오셔야 됩니다. 쌤이 확인 수업 때도 얘기를 해줬지만 이번 주 확인 수업과 진도 수업 숙제는 싹 다 다음 주 확인 수업 때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확인 수업 때 가져오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박수연에게 제대로 부탁할게요. 그럼 우리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학부 모의고사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학부 모의고사에 질문 있어요? 없으면 바로 수업을 할게요. 자, 앞에 봅시다. 15번. 얘요? 너 몇 번 했어요? 4번? 얘들아 저거 답은 몇 번이지? 3번이에요. 잠깐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잖아, 그죠? 4번 어떻게 되어 있죠? 라의 반지름이 커지면 라가 뭐지? 라의 반지름이 커지면 라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소용돌이의 원주 속도는 빨라지겠군. 라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커지는 소용돌이가 뭐였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뭐였지, 얘들아? 기억이 잘 안 나지? 앞에 봐. 강제. 그렇죠. 강제 소용돌이. 강제 소용돌이. 그러면 반지름이 커지면 강제 소용돌이의 원주 속도가 빨라지는지를 찾아봐야 되겠네. 한번 살펴볼까? 앞에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자. 염이 되고 다음에 있어요. 뭐라고? 염이 되고 다음에 있어요. 염이 뭐라고? 염이 되고 다음 문장이 거의 0이 되고 더 위에 올라가. 더 2에 올라가서 저기 0이 되고 여기 말하는 거야? 네. 아 0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 좋아요. 자 0이 되고 잠시만 여기보다 조금 더 올라갈게. 여기서부터 볼게 얘들아. 이와 달리 컵 속의 물을 숟가락으로 강하게 휘젓거나 컵의 중심선을 회전 쪽으로 해서 컵과 물을 함께 회전시키는 상황. 거기서 만들어지는 소용돌이는 강제 소용돌이입니다. 강제 소용돌이. 여기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때 물은 팽이의 회전과 같이 회전 중심은 원주 속도가 0이 되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반지름에 비례해서 원주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가 증가한다. 그걸 강제 소용돌이라고 한다. 그러면 4번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얘가 청소기 아니야? 그쵸? 자, 앞에 봐요. 여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하울이가 저거 물을만 해요. 이 문제가 2023년 6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높은 오답률을 가진 문제였거든요. 자, 사이클론식 청소기. 여기서부터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원통 아래에 원추 모양의 통을 붙이고 원추 아래에 혼합물 상자를 두는데 내부 중간에는 내통이 있고 이런 데 표시하셨나요? 원통 모양의 통을 붙이고 원추 아래에 혼합물 상자 두고 내부 중앙에는 내통이 있고
혼합물에 함유한 공기를 원통부 가장자리를 따라서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시계 방향으로 흘려보내면 혼합물은 원통부와 원추부 벽면에 충돌해서 떨어져서 자 여기 바닥에 쌓여요. 혼합물은 밖으로 슝 내통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바닥에 쌓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입된 공기는 아래 원축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원주 속도를 증가시킨다. 원주 속도를 증가시키고 원주 속도를 증가시키는 자유 소용돌이를 만들고 원추부 아래쪽에서는 강해진 자유 소용돌이가 돌면서 강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자유 소용돌이도 있고 강제 소용돌이도 있네요. 강제 소용돌이는 용기 중앙에 내통해서 이거 봐요. 혼합물이 없는 공기로 흐르게 돼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반시계 방향이니까 요렇게 해요. 반시계 방향을 돌면서 백이 된다. 그러니까 강제 소용돌이가 용기 중앙에 내통해서 혼합물 없이 나가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혼합물 없이 나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3번에 뭐가 틀렸어요? 어떤 말이 틀렸어요? 뭐라고? 배출. 뭐가? 요게 배출되는 게 아니라 혼합물 없는 고기가 배출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내통을 통해서 나가는 건 혼합물이 아니다. 그럼 너무 재앙 아니에요? 청소기인데 슝 가면 위로 슝 혼합물이 나와요. 쓰레기 같은데. 너무 충격적이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얘들아 풀 때 좀 이따 우리 독서 수업 할 때도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여기 보기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을 먼저 보고 지문을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지문 먼저 보고 그림을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문제를 살폈을 때 이 친구가 나오면 이런 것들이 키워드구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내통, 원통부, 원추부, 혼합물 상자 이런 말을 잘 봐뒀다가 지문을 읽을 때 원통부 상자, 혼합물 상자, 원추부 이런 말이 나오면 지문이랑 그림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읽어야지 하셔야 됩니다. 또 질문? (18번) 자 보세요. 지금 18번은 우리 재혁이가 질문을 한 게 요거잖아요.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쌤은 요걸 풀 때 A 보고 자 선지 이렇게 자르셨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자른 부분 앞은 A고 자른 부분 뒤는 B입니다. A 부분 읽고 바로 앞에 선지를 살피고 B 부분 읽고 뒤에 선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까먹기 전에. 그죠? 그럼 A 부분 혹시 몇 번 했어요? 1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A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네 고정소설 풀 때 제일 먼저 내가 뭐라 했어요? 제목 보고 문제 살피고 보기 읽고. 그죠? 자, 여기서 A 부분 한번 같이 볼게. 지금 국진이가 나라가 망해가는 꼬라지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불이 나게 뛰어왔으면 누구한테? 천자에게. 맞죠? 천자가 뭐야? What is 천자? 천자. 신이잖아, 신. 맞죠? 뭘 끄떡? 천자는 중국의 황제. 중국 황제, 중국 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성에 병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살기가 막 등등하고 천자는 왕이 피신한 거야. 어떻게 하면서. 그래서 국진이가 내가 필요할 때이구만 하면서 이제 무장을 하고 천자한테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천자가 있는 궁궐내로 들어가서 임금 앞에 엎드려서 말하는 겁니다. 소신이, 여기서 소신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소신이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저기 원방에 갔다 왔는데 여기서 원방은 먼 곳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놀고 먹는다고 지금 없었던 게 아니고 일이 있어가지고 멀리 있었는데 어쨌든 폐하께 근심을 끼쳤사오니 이거는 모두가 신의 죄인 줄로 알아요. 여기 가드가 아니라고요.
이 시는 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신의 죄입니다. 자기 탓으로 하는 거야. 지금 나라가 이렇게 조금 힘든 상황인 거 내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이거 다 저의 죄입니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적병을 파한 후에 적을 물리친 다음에 나의 죄를 받게 싸웁니다. 전하하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잘못이잖아를 돌려깎기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렇게 늦게 와서 적병을 다 파한 후에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임금이 우리 국진이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계단 밑으로 뛰어내려가서 그의 손을 잡고 국진이 손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경이 있었으면 무슨 걱정을 근심을 하리오. 여기서 경도 국진입니다. 경은 힘을 다하여 사직을 안보하고 나라를 잘 살펴주고 이 나라를 지켜주고 짐의 근심을 덜라. 짐이 뭐야? 임금이에요. 나의 근심을 덜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8번의 답이 5번입니다. 상대의 근심을 덜기 위해서 원인이 내 때문이다. 임금께서 나라를 잘 못 다스려서가 아니고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적병을 물리치고 그리고 벌을 받겠습니다 하니까 너가 있으니까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냐. 나라를 잘 지켜줘 하는 거야. 상대에 대한 국진에 대한 임금님의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둘 다 아닙니다.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직설적으로 원망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또 질문. 자, 독서 교재를 펼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현, 재은은 오늘 12시까지 필기를 옮겨서 쌤에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까먹지 마세요. 까먹으면 또 12시에 쌤이 또 연락을 해야 되잖아. 무슨 전남친 마냥 자니? 자는구나 하면서 자는 게 맞아? 이러면서 나는 이렇게 못 자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잔소리 하겠고요. 독서 교재 한번 펴겠습니다. 독서 교재는 얘들아 오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위크 8을 하고 나면 독서 교재는 끝이 나요. 그래서 재혁이는 쌤이 숙제 관련해서 좀 안내를 해줄 테니까 수업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요. 위크 8 마무리를 하면서 독서 교재는 끝이 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이 올 때는 수업 교재 위크 8과 그리고 과제집 위크 8을 해오셔야 됩니다. 숙제에 대한 안내는 수업 끝나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수업 교재는 요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자, 수업 교재 페이지 80, 이게 몇 쪽이지? 81쪽 펴주실까요? 81쪽. 자, 오늘은 독서 지문을 우리 친구들이 마주했을 때 보기가 나오면 그 보기에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보기를 보도록 할 거야. 첫 번째 유형의 보기는 사례, 상황을 제시하는 보기입니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사례, 상황을 제시하는 보기. 밑에 내용을 한번 보면 대부분의 비문학 지문에는 개념, 원리, 관점을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 개념, 원리, 관점. 개념, 원리, 관점. 얘들아, 개념, 원리, 관점과 구체적인 사례 정황을 비교를 해봤을 때 개념, 원리, 관점이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적이야. 맞아요. 지문 안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 원리, 관점을 보기의 사례를 통해서 구체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난 보기가 나타나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첫 번째, 지문을 읽으면서 개념, 원리, 관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 근데 그 핵심 요소가 인과관계, 선후관계 있으면 그러한 관계도 기억을 해두고요. 그런 다음에 보기에서 어떻게 구체화가 되었는지를 파악을 해라.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예문은 지문의 내용이에요. 지문의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쌤은 인물이 나오면 메모하거든요. 리버먼은 타인 행위가 저게 뭐지? 하고 질문을 던지면 거울 체계가 나타나고, 그리고 타인의 신념,
동기에 대해서 왜 저러지? 질문을 던지면 심리학 체계가 작동한대요. 쌤도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표시하고 괄호하고 밑줄 치면서 풀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거울 체계가 관찰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면 문장이 길면 끊어라. 끊어주세요. 그 후에 심리학 체계가 의식적인 노력 몰입을 통해서 작동한다. 쌤이라면 여기 밑줄 칠 거예요. 관찰, 무의식, 의식적인 노력과 몰입.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울 체계는 관찰, 무의식적으로 작동, 심리학 체계는 의식적인 노력과 몰입을 통해 작동. 자, 그럼 스텝 2 가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A씨는 일요일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동료를 보면서 끄는 게요. 그가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와 그 신념이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을 해봤대요. 질문할게요. 유니언씨. 쌤이 지금 노란색으로 괄호 치는 부분. 거울 체계가 작동할까요? 심리학 체계가 작동할까요? 거울. 왜요? 관찰을 하잖아요. 본다잖아요. 관찰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거울 체계가 작동하는 거고. 그러면은 제일씨 여기는? 그렇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두 번째 유형의 보기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보기는 관점을 제시하는 보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윗글에서 김규린 씨의 이론이 나타나요. 윗글의 김규린의 이론과 그리고 보기의 유니언의 관점을 비교해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윗글의 이하울이 보기의 최재혁의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관점을 제시하는 보기가 나타날 경우에는 지문의 관점과 보기의 관점을 잘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문의 내용이 더 많아요? 보기의 내용이 더 많아요? 제 여러분? 지문의 내용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기를 읽어야 돼요. 이 말은 지문을 먼저 읽어라, 보기를 먼저 읽어라? 지문을 먼저 읽어라. 관점이 나타난 보기는 먼저 읽을 필요 없어. 이현아, 뭐부터 읽으라고? 손바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맞지? 지문을 먼저 읽고 보기를 먼저 읽어. 관점을 제시하는 보기. 내 저럴 줄 알았다니까. 네, 그러니까 묻지. 지문 먼저 읽으라고. 지문 먼저 읽어야 돼. 왜냐면 지문의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하거든. 풍부한 내용의 지문을 먼저 읽은 다음 지문과 보기의 관점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예가 얘거든요. 첫 번째 예는 지문의 관점과 보기의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고, 두 번째 예는 지문의 입장에서 보기의 입장을 재진술한 내용으로 선택지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문의 입장에서 보기의 입장을 재진술한 내용이 선택지에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윗글의 이하울이 보기의 최재혁에 대해서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러면 보기에는 최재혁의 관점이 나타날 것이고 선택지에는 이하울은 최재혁이 말한 A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겠군, 이런 식으로 재진술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연이? 좋아요. 그래서 이 봐라. 정보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여기 좀 지워주세요. 지문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기에 접근해라. 오케이. 또 넘어갈게. 이번엔 시각자료를 제시하는 보기입니다. 시각자료를 제시하는 보기. A는 그림 혹은 기기. 아까 봤던 우리 강제 소용돌이 있잖아요. 소용돌이 문제. 거기 그림 있었잖아요. A 유형의 시각자료고요. B는 요약한 순서도 구조도 흐름도 나타난 보기. 85쪽 펴보세요. 85쪽에 예제 2번 보세요. 85쪽에 예제 2번이 이제 순서도 흐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그럼 82쪽으로 가서 그리고 C는 그래프, 벤 다이어그램, 좌표, 분자식, 원자 모형 이런 게 나타난 보기.
C 유형의 보기입니다. 88쪽에 가서 88번 한번 보실래요? 88쪽에 88쪽에 88번. 여기 그래프 도표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요런 친구들 쌤 봐. 그러면 이런 유형의 보기는 보기 먼저 읽어야 돼? 지문 먼저 읽어야 돼? 해보자. 보기 먼저 읽어야 돼. 너무 잘했어요. 맞죠? 요런 유형의 보기는 보기 먼저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지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이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 그림에 핵심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이게 일단 지문 안에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림인 거지? 어떤 대상에 대한 순서도인 건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문을 읽다가 그 키워드가 나오면 그림이랑 지문 이렇게 보면서 비교하면서 푸셔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수정을 좀 할 게 있거든요. 4번 문단 가보실래요? 여기 치다가 조셨나봐요. 자, 여기 인간의 본질이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워주기. 많이 반복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 아주 격렬하게 지우시네요. 화가 잔뜩 났나?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먼저 봐야죠. 문제 한번 볼까? 예제 1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할지 아는 것은 보기. 얘들아, 첫 단어 보자마자 생각해야 돼. 이거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난 보기네. 이렇게. 희수는 어쩌고. 그러면 질문.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난 보기. 지문을 먼저 읽어야 될까요? 보기를 먼저 읽어야 될까요? 지문입니다.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기 먼저 읽을 필요 없습니다. 알고 적용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선지는 먼저 보셔야 돼요. 선지에서 키워드 한번 추출해 볼까요? 큐리나? 어떤 키워드들이 있어요? 사람도 괜찮아. 셀러. 그리고 소연아, 또 어떤 친구 있어? 플래스너. 그리고 우리 지수 또 어떤 친구 있어? 셀러 플래스너? 너무 잘했어. 세 사람의 관점이 나타난 글이구나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뭐 의식, 뭐 자아의식, 자기 자신 반성, 뭐 이런 사회적 제도 이런 게 좀 키워드 같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쌤이라면 1번부터 2번은 셀러고 3번은 플래스너고 4, 5번은 갤렌이구나 이렇게 묻기도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쌤이 시간을 드려보도록 할 거거든요. 예제 1번의 문제를 지금 풀어보시면 돼요. 시간은 4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쌤이에요. 쫄필이 하나도 없어. 핑크 괜찮네. 아유 성격 급혀. 있는데 네가 못 찾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없을 수도 있어. 쌤이 해줄게. 보자. 거기 아마 없을 거야. 쌤이랑 같이 보는 거여가지고 이거는 빈칸 좀 채워주시고. 잘했어요. 윤영 풀었어요. 빨리 가세요. 바쁜 친구들은 84, 85 빈칸 채워주세요. 잘했어요.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앞에 보세요. 여기 6글자. 아, sorry, 5글자. 앞에 보세요. 문제를 맞은 친구들도 쌤이 어떤 부분에 표시를 하면서 푸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본인이 어떻게 풀었는지 생각을 하고 쌤이랑 한번 비교를 해봐 달라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말해줄게. 아 말해주지 않고 힌트 줄게. 이제 수업 들어주세요. 앞에 보세요. 빠르게 가볼게요 지금. 자, 첫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할게요. 20세기 초에 막스 셀러는 쌤은 네모한다 했죠. 너네도 너네만의 방식을 만드세요. 20세기 초 막스 셀러는 이전의 경험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창출한 개별적인 과학적 지식들만으로는 쌤은 이렇게 여기까지 괄호를 쳤거든요. 이전의 경험과학이 인간에 대해 창출한 개별적 과학 지식들만으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히 답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윤이야? 여기서 그가 집중을 잘해야 된다 했지. 막스 셀러는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철학적 인간학을 탄생시켰습니다. 수업 시간이 90분이잖아요. 그 90분의 시간 동안 집중을 하는 연습도 하셔야 집중력이 늡니다. 오케이? 정신을 놓지 마시고요. 철학적 인간학은 경험과학적 연구 성과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바탕으로 다른 생명체와 차별화된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 학문이다. 규명이 뭐죠? 밝혀내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확실히 밝혀내고자 하는 거 규명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셀러 플레스너 앤드 갤렌이 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셀러, 플레스너, 갤렌의 이론이 밑에 나오겠구나. 여기 빈칸에 뭐 들어가요? 무슨 인간아? 철학적 인간. 여기 뭐가 들어가요? 차별화된 인간의 본질 규명. 두 번째 문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러는 동물학자 쾰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과 동물 사이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자 했대요. 본질적인 게 무슨 뜻이에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셀러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정신을 가지고 있고 키워드에 표시하라고 정신작용 중의 하나인 자아의식에 의해 외부 대상뿐만 아니고 자신의 내면까지도 대상화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신의 내면을 대상화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하오라. 나의 내면을 대상화한다. 이게 뭔 말이야? 뭔 말이지 이게? 구체화한다. 약간 좀 비슷하긴 한데 재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신의 내면을 대상화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을 볼 때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도레올 그리고 백양 친구가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다. 객관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대상화할 수 있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좀 타인에 비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비해서 좀 더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난 쓰레기야. 난 하등 쓸모가 없어. 전혀 남들이 봤을 땐 그렇지 않은데. 혹은 난 최고야. 내가 제일 잘났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자신도 다른 대상처럼 다른 대상을 바라볼 때처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대상화라고 해요. 뭐라고? 대상화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그게 대상화입니다. 그는 자아의식이라는 것이 인간이 보고 듣고 생각한다라는 걸 스스로 의식하는 정신작용이다. 아,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나 지금 우리 동료들과 배경 친구를 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구나 스스로 의식하는 정신작용이고 이러한 자아의식에 의해서 인간은 충동적인 욕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너무 피곤한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책 옆에 집어치우고 엎드리면 돼요. 맞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자아의식이 있어서예요. 그렇게 하는 선생님 많이 속상하시겠구나. 친구들이 옆에서 깜짝 놀라겠구나.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이유. 자아의식이 있어서입니다. 인간은 모두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점이 정신과 자아의식이 있다라는 거라고. 인간은 모두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인간은 자아의식이 없고 어떤 인간은 자아의식이 있고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최근에 선생님이 진짜 되게 충격 먹었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 묻지마 살인 보셨어요? 아세요? 그 여고생이 죽었잖아요, 길에서. 맞아, 죽었잖아요. 그쵸? 그 남자는 그럼 자의식이 없다. 그 살인범. 아니에요. 자의식은 있겠지. 근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세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할게요. 한편 플래스너는 생명체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했대요. 아, 생명체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구나. 그에 의하면, 플래스너에 의하면 독립성이 없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없는 식물과 달리니까 대조적 이런 표시도 해두면 좋아요. 이와 달리 독립성이 있는 인간과 동물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적응을 한대요. 그러면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삶과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 타일중심성을 가진대요. 오, 인간과 동물은 식물과 달리 환경에 적응하고자 한대. 그러면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타일중심적으로 살 수 있대요. 사회 부적응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회 부적응자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까요? 안 봐요. 지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물론 좀 너무 힘들어서 부적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타일중심성을 안 가진 사람들이겠죠. 좀 누굴 쳐다보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러한 타일중심성이라는 인간만의 특성으로 인해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타일중심성이라는 인간의 특성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분명히 인간이라면 타일중심성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제대로 기능을 안 하면 사회 부정자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인간은 스스로 반성하고 발견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 네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적 인간학의 또 다른 학자인 갤레는 포르트만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인간의 본질을 밝히고자 했는데 그는 인간을 동물과 달리 신체적인 한계를 갖고 태어나서 자연에 적응하기 어려운 결핍된 존재다. 우리는 어떤 결핍이 있죠?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사자처럼 멋진 갈퀴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겨울 되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기로 했죠?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옷을 사서 입잖아요. 또 여기 달리기 잘하시고 여기 달리기 진짜 잘할 것 같은 관상이네. 아니에요? 달리기 잘하죠? 못해요? 달리기? 달리기? 축구 잘하죠? 그쵸? 맞죠? 달리기? 안 물을게요. 쌤은 달리기 잘할 것 같아요, 얘들아? 대목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도 잘할 것 같다라는 눈빛을 보내지 않네요. 네, 맞아요. 겁나 느려요. 자,
우리는 모두 느리네요. 그러면 이하울 빼고. 자, 그래서 네. 근데 우리는 치타만큼 빠르게 달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하죠? 자동차, 자전거 이런 걸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핍된 존재야. 여기서 결핍이 무슨 뜻이죠? 부족하다라는 뜻이죠. 이러한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간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고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생존에 적합한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행위를 통해 문화를 창조한다. 그러면은 재혁아, 행위가 먼저야, 문화가 먼저야? 행위가 먼저야. 행위를 통해서 문화를 창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가 먼저가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창조한 문화에 또 영향을 받아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의 한 형태인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의 영향으로 인간은 충동을 억제하는 행위를 합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은 절대 그럴 일이 없지만 이제 규린이가 수연이한테 삐진 거야. 근데 길을 가다가 수연이가 앞에 있는 걸 봤어. 뒤통수를 한번 갈기고 싶어. 근데 왜 안 갈기죠? 갈겼다가 어우 얘들아 폭행죄 생각보다 크거든요. 경찰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참아야지. 이게 충동적인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 거야.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 사회적 제도의 영향으로 인간은 충동을 억제하는 행위를 합니다. 또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제도의 틀 안에서 어느 정도의 타율적인 삶을 감수합니다. 타율적인 삶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규율에 맞게, 원칙에 맞게, 제도, 정책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그런 타율적인 삶을 감수한다. 감수가 무슨 뜻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야? 저항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쌤이 계속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WB 테스트를 또 치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오케이? 타율적, 감수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결핍 이런 거 다 나와요. 아니 너무 쉬워. 오늘 다 맞을 것 같은데. 타율적인, 갑자기 급박하시네요. 타율적이라는 것은 원칙, 제도, 규율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오케이? 규율에 따른 삶. 자기 멋대로가 아니고. 좋아. 5번째 문단. 이와 같이 셀러는 인간이 자의식을 통해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다는 점, 자기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상화도 테스트에 나옵니다. 그래서 셀러는 인간이 자의식을 통해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다는 점, 플레스너는 타율 중심성을 가지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다는 점, 겔레는 인간이 여러 행위를 통해서 결핍된 부분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다른 생명체와 차별화된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 거예요. 물결해 볼게요. 다른 생명체와 차별화된 인간의 본질 규명. 결국 그들이 말하는 인간이란 존재는 끊임없이 외부 환경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존재다. 쌤이 지금 물결친 것은 셀러, 플레스너, 겔렌의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공통점. 그래서 여기 공통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통점. 이해됐어? 좋아. 왜 답이 2번일까 그러면? 어떤 부분이 틀렸어? 그렇지, 좀 너무 잘했어요. 추론적인 독해를 해야 됩니다. 괄호할게요. 희수가 무단횡단한 것과 아이들이 신호를 지킨 것. 아, 그럼 희수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네, 사람이. 자의식 없는 거네. 이러면 안 돼. 희수도 사람이야. 아이들도 사람이고. 사람이라면 다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셀러가. 그래서 자의식의 존재 유무. 이 말이 틀렸죠. 얘도 있어. 얘도 있어. 희수가 있으니까 반성을 하잖아요. 자의식이 있으니까 반성하고 조심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이해됐어요? 이 말이 지문에 똑같이 없었더라도 추론적으로 독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빈칸 뭐 들어가요? 자의식. 여기 5글자 뭘까요? 맞아요. 사로 시작해. 하우라. 사. 그리고 도로 끝나. 자의적 제도. 이해됐어? 아이고 잘해. 넘어가 볼게. 자, 역시나 문제를 먼저 봐야 되겠죠.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 앞에 봐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에서 1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에 표시하시고. 자, 여기 보기에서 얘들아 좀 추출해내야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여기서 파우라 뭐의 복제과정이 나타나 있는 거야? 이 보기는 무엇의 복제과정? 그렇지.
요거를 집어내야 돼요. 박테리오파즈의 복제 과정이 나타나 있구나. 또 쌤이라면 DNA 유전물질 이런 데도 표시를 할 것 같아요. 저기 키워드구나. 유니언 오늘 하품을 한 30번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선지 한번 보면서 키워드 추출해 내볼게요. 쌤이라면 뭐 꼬리섬유, 유전물질, 박테리오파즈, 유전물질이 확실히 키워드네요. 유전물질, 세균 뭐 이런 얘기, 생물 관련된 지문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유전물질, 박테리오파즈, 독성파즈 이런 것들. 오케이? 키워드 추출했으니 이제 뭐 해야 돼요? 지문 읽어야죠.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생각보다 예제 2번도 오답률이 좀 있었거든요. 5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틀리는 문제였어요. 꼼꼼하게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4분 드릴게요.
집어넣으세요. 잘하고 있어. 결정되면 결정된 거야? 아 진짜? 체하고 요즘은 좀 이따 쌤이랑 시간 체크하면서 문제 푸는 게 좋을 것 같고 과제집에 지문을 좀 읽고 있어. 꺼지었어. 오늘 진짜 정답률이 미쳤는데. 여기 근데 과제집에 숙제해야 되는 지문을 읽고 있어. 과제집 지문 읽고 있어. 그것도 아니고 얘는 박테리오파지 얘랑 얘 중에 뭘까? 그렇죠. 근데 얘는 독성파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까? 요거는 파지가 있을까? 그래. 잘했어. 앞에 봐. 같이 해보자. 자,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지 좀 보여줄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세 번째 문단까지 좀 빠르게 갈게요. 여기까지 다들 잘 읽은 것 같아요. 문제는 4번, 5번이었던 것 같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바이러스는 시작부터 바이러스네요. 생물 지문이로구만. 바이러스란 스스로는 막 이렇게 증가할 수가 없고 숙주세포에 딱 붙어서 기생해야지만이 증식할 수 있는 감염성 병원체래요. 바이러스는 자신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생명활동에서 숙주세포를 이용한다. 쌤은 얘들아 이런 때문에 꼭 뭐뭐 하면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화살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과관계 혹은 선후관계를 잘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쌤처럼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기본물질은 유전적 정보를 담은 유전물질과 이를 둘러싼 단백질 껍질이다. 이렇게 표시하셨나요? 바이러스 구성 기본물질은 유전물질과 단백질 껍질이구나.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1915년 스튜어트는 포도당 구균을 연구하던 중 그 포도당 구균도 세균인데 진짜 포도처럼 생겼거든요. 연구하던 중에 세균 덩어리가 녹는 현상, 녹는 것처럼 변하는 현상 봤고요. 그리고 데렐은 이질, 병의 하나인데 환자의 분변에, 그러니까 똥이랑 오줌 이런 거 있잖아요. 환자의 분변에 이질균을 녹이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미지의 존재를 박테리오파지라고 불렀대요. 키워드겠죠?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 일종으로 세균을 잡아먹는 존재다. 바이러스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등장 배경도 나타나네요. 세 번째 문단. 박테리오파지는 머리, 꼬리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을까요?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쪼개서 설명하는 방식. 비읍시읒입니다. 뭘까요? 분석의 설명 방법이 쓰였습니다.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개로 쪼개는 거. 여기 되게 귀여운 친구가 있잖아요. 이 그림을 참고하면서 읽으셨나요? 자, 머리는
다면체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꼬리가 그리고 꼬리 밑에는 꼬리 섬유가 붙어 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역할 나타나 있습니다. 머리에는 박테리오파즈의 핵심인 유전 물질이 들어있고 이 유전 물질은 단백질 껍질로 보호되어 있고 꼬리는 머릿속의 유전 물질이 세균을 숑숑 이동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꼬리 섬유는 세균에 착 달라붙는 기능을 한다. 자, 예제 2번을 풀기 위해서 4번, 5번 문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박테리오파지는 증식을 위해서 세균을 이용하는데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을 만나면 우선 꼬리 섬유가 세균의 세포막 표면에 존재하는 이런 단백질 다당류를 인식해서 복제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세균인가 아닌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겠는데? 사용 가능한 세균이겠는데? 하면은 갈고리 모양의 꼬리 섬유로 세균이 표면에 착 달라붙는데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괄호한 부분 A, B, C, D, E 중에 어디에 해당하죠? A에 해당합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세균의 표면에 자리를 잡은 박테리오파지는 머리에 들어가 있는 유전 물질만을 세균 내부로 침투시킨대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까지 바로 할까? 잠깐만 고민되네. 애매한다. 여기까지 바로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세균 내부로 침투한 박테리오파즈 유전 물질은 세균 내부의 DNA를 분해하고 그리고 세균 내부의 세균의 내부 물질과 여러 효소 등을 이용해서 새로운 박테리오파즈를 형성할 유전 물질과 단백질을 막 만들어낸대요. 쌤이 지금 여기 괄호한 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유재현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쌤이 방금 괄호한 부분은 A, B, C, D, E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C예요. 아직 박테리오파즈가 완벽하게 복제되지 않았어. 박테리오파즈를 형성할 유전 물질 단백질을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유전 물질과 단백질이 조립되면 새로운 박테리오파즈가 쇽쇽쇽 복제된 게 D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용원성인지 독성인지가 구분되거든요. 5번 문단 가보도록 할게요. 박테리오파즈에는 독성파지와 용원성 파지가 있는데 독성파지는 충분한 양의 박테리오파지가 복제되면 복제 중단 그리고 세포벽 파괴하는 효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효소로 세균의 세포벽을 터뜨리고 외부로 쏟아져 나온대요. 이거 봐요. 충분한 양의 복제가 됐어. 그러면 복제 중단. 벽 터뜨려서 슝슝 나오네. 하우라. 이거 무슨 파지 그러면? 독성 파지. 이와 달리 대조겠죠? 이와 달리 용원성 파지는 세균을 이용하는 것은 독성 파지랑 같아요. 여기 밑줄 쳐볼까요? 여기 밑줄. 규리나. 쌤이 지금 밑줄 친 건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공통점. 하지만 세균을 파괴하진 않는데 독성 파지처럼. 이건 차이점이죠. 대신 세균성에서 계속 기생해서 세균이 분열함에 따라 늘어납니다. 얘도 차이점이야, 얘도. 그래서 예제 2번에 답이 4번인 이유가 뭘까요? 답이 4번이거든요. 윤희연 씨? 쌤이 지금 형광펜하는 거 보세요. 쌤이 지금 형광펜한 거. 독성 파지에 대한 설명이야? 용원성 파지에 대한 설명이야? 진짜 미치겠다. 야! 헤이! 용원성 파지는 세균 속에서 계속 기생해서 세균이 분열함에 따라 늘어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어나. 코카콜라 맛있다처럼 뭐 하나 떠지 이러면 안 돼. 확인하고 대답해. 알겠지? 4번이죠. 나를 무릎 꿇게 한 여자야. 정말 쉽지 않은 여자라고. 이건 4번이고요. 그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88번입니다. 문제 먼저 봐야죠. 보기는
거리에 따른 총수익과 총비용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다. 스미스의 이론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쌤처럼 이렇게 표시하면서 문제를 풀어 제발. 그래서 보기 보면 보기에 얘들아 쌤 봐요. 보기에서도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어야 돼요. 금액, 총비용, 총수익, 거리. 오케이? 이런 것도 놓치지 마. 그래프에 제시된 요소 외에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키워드들을 한번 볼까요? 역시 이 지문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 이 지문은 경제 지문이구나 하고, 오케이? 공장, 손실, 공간, 이윤의 공간적 한계 지점 이런 거. 공장이 확실히 키워드고 총비용, 총수익, 총비용 뭐 이런 게 키워드네. 89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난 보기입니다. 그럼 이 보기 다 읽고 지문 가야 돼요? 아니에요. 지문 읽고 보기 읽어도 돼요. 다만 선지는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A 공장이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추가 부담금 때문에 총비용 증가, 경영 수완 발휘에서 수요 증가, 보조금 이런 거, 뭐 새로운 시스템 도입, 입지 범위 이런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문에서 조금 수정할 사항들이 있어가지고요. 수정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슝 해가지고 총수익이랑 여기도 지워줘. 비용은 최소화가 아니고 수요 최대. 이렇게 하면은 지문이 잘 읽힐 겁니다. 다 적은 친구들은 지문을 읽고 두 문제를 풀어주는데 시간은 6분 드릴게요. 시작.
전에 비해서 조금 더 답이 잘 찾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원래 기분하게 못하잖아요. 요가? 네. 아니야, 못하진 않아. 좀 그래요? 당황해야지. 처음 보는 친구는 막 쫄고 약간. 근데 그 쫄리는 감정을 조금 이렇게 다스리고 침착하게 푸니까 이거 너무 잘하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침착하지 못하고 약간 좀 당황해서 잘 안 보였던 거지. 근데 마인드 컨트롤 잘 충분히 풀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친구예요. 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거든요. 좀 많이 문제를 푸는 거. 그치? 실전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거 한번 풀어볼까? 좋아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요. 이거 한번 채워볼까요? 아이 너무 잘하는데요? 좀 채워주실까요? 결정되면 얘기하세요. 다 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다 푼 친구는 뒤에 있는 질문도 한번 풀어보고 있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것 좀 봐야 돼. 오, 맞아요. 뒤에 있는 음악 지문 한번 풀어볼까? 얘들아, 뒤에 있는 음악 지문까지 해서 25분까지 풀어볼게요. 뒤에 음악 지문이 있거든요. 한번 풀어볼까요? 90초까지 풀어볼게요.
거의 다 했어? 90쪽까지? 아니야 모르겠어요 하고 포기하지 말고 해봐야 돼요. 아 너무 잘했어.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1분 뒤에 같이 살펴볼 거거든요. 얘들아 시간 관계상 음악 지문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거는 시간을 더 들여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마무리할 시간 20초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문제를 너무너무 풀고 싶으시겠지만 좀 진정하시고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틀렸을 겁니다. 시간 충분히 가지고 우리 하고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자, 앞에 봐요. 이 지문 얘들아 마무리 짓고 가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친구들이 88번의 답은 3번인데 다들 맞히셨나요? 3번 맞았다 손? 아 그러면 얘는 넘어가고 얘를 우리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89분의 오답률이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맞힌 친구들은 너무 잘한 거예요.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답을 추출해낼 수 있어요. 보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구를 생산하는 A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해 지역 내 공장에 추가 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들아 A 공장 사람은 왜 A 공장주는 왜 이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거 안 내고 싶어. 그리고 두 번째 현재와 수요는 동일한 가지역 내에 가지역의 공장을 설립하면 뭐가 좋냐면 현관펜 지역자치단체에서 공장 부지 매입 보조금을 준대. 그리고 기구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밀집해 있대. 이 두 개 때문에 이전하자 결정을 한 거야. 이전을 한 이유는 이 두 이유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추가 부담금 징수하기 싫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담금 징수 싫어. 그리고 가지역에 옮기면 보조금 지원해주고 공장들이 밀집해 있어서 공동 구매, 공동 판매를 할 수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오케이? 그러고 이동하는 김에 이전하면서 경력 얘들아 수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수완? 일을 꾸려나가는 재간이라는 뜻이에요. 일을 꾸려나가는 재간, 능력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경영 수완을 발휘해서 생산 비용의 5%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지 한 거예요. 근데 얘들아 문제는 이거예요. 경영 수완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로 이전한 건 아니고 가로 이전한 이유는 요런 이유들 때문이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영 수완까지 발휘해가지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해봐야지. A 공장이 가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이유는 요런 이유 때문이라고요. 이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담금 내기 싫어. 매입 보조금 지원 받고 싶어. 공장들이 밀집해 있어서 공동 구매, 공동 판매를 할 수 있어. 그것 때문이지. 이전을 하면 경영 수완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거든요. 새로운 시스템 도입하면 당연히 입지 범위는 넓어지겠죠. 그 말 지문에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뭐 들어가요? 중체적 입지 이론의 등장 배경입니다. 등장 배경. 여기 민간인 총 비용과 총수의 관계. 그리고 요거는 이윤의 공간적 한계. 오케이? 숙제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수업 교재. 수업 교재.
얘들아 그 육모 대비 1차 모 5월 19일 화요일 11시 59분 9월 대출 테스트 치고 갈게요. 두 장 넘겨주세요. 한 장 넘겨주세요. 한 장 넘겨주세요. 있잖아. 그 임모들이 1차 모고는 작년 6월 모의고사거든? 근데 작년 6월 모의고사까지는 순서가 지금 올해부터 시행되는 임모 순서랑 달라. 그래서 올해 이 3월 모의고사는 순서가 똑같거든? 오이요? 어. 할 수 있어요? 아 당연히 할 수 있지. 너무 어려울까? 해볼게요. 해볼래? 좋아. 그러면 답지까지 죽이고. 너 나한테 뭐 내야 돼? 12시까지.